천만 년 전 지구는 지금의 인류가 상상할 수 없는 낯설고 거대한 녹색의 행성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심장부에서부터 유라시아의 끝자락까지 끝을 알 수 없는 광활한 원시림이 대륙을 빈틈없이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숲이 아니라 대지 위에 떠있는 또 하나의 거대한 대륙이었습니다. 수백 미터 높이로 솟구친 거목들은 서로의 가지를 얽어매며 하늘을 가리는 촘촘한 지붕을 형성했고 태양빛조차 이 두터운 녹색의 장막을 뚫기 위해 투쟁해야만 했습니다. 이곳은 중력이 지배하는 땅과는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세상이었으며 지평선은 눈앞이 아닌 발 아래 까마득한 곳에 존재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숲의 최상층부는 마치 거대한 바다처럼 일렁겼고 그 녹색의 파도 위로 태고의 고요함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 공중 정원의 주인은 날카로운 발톱을 지닌 맹수도 거대한 엄니를 가진 맘모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당신들의 먼 조상 마이오스의 숲을 지배했던 고대 유인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나무와 나무 사이를 잇는 보이지 않는 길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체는 이 3차원적 미로를 정복하기 위해 수백만 년에 걸쳐 정교하게 조각되었습니다. 긴 팔은 허공을 가르는 노와 같았고 유연한 어깨 관절은 어떤 각도에서도 체중을 지탱할 수 있는 완벽한 회전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걷는다는 것은 두 발로 땅을 딛는 행위가 아니라 허공에 몸을 던져 중력을 거스르는 우아한 비행과도 같았습니다. 땅을 밟지 않고도 대륙을 횡단할 수 있었던 그 시절,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숲의 제왕이었습니다. 불리는 숲의 최상층부는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요새였습니다. 이곳에는 사계절 내내 달콤한 과일과 연한 잎사귀가 넘쳐났고 경쟁자들은 감히 이 높은 곳까지 올라올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태양은 가장 먼저 이들에게 따스한 빛을 선사했고 비는 나무짚을 타고 흘러내려 깨끗한 식수가 되어주었습니다. 유인원들은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냥을 나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먹을 것이 닿는 거리에 있었고 배가 부르면 굵은 나뭇가지에 기대어 나른한 오후를 즐겼습니다. 굶주림이라는 개념은 이 낙원에서는 희미한 그림자조차 들이우지 않았으며 생존은 투쟁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을 누리는 특권이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다시는 오지 않을 완벽한 생태적 균형의 시대였습니다. 이들의 이동 방식인 팔로 매달려 건너게 하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이었습니다. 한 유인원이 나뭇가지를 박차고 허공으로 몸을 던지는 순간 그는 중력의 법칙을 잠시 잊은 듯 보입니다. 찰나의 순간 그의 몸은 허공에 멈춘 듯 하다가 다음 나뭇가지를 정확히 낚아채며 그 반동을 이용해 더 멀리 날아갑니다. 이 연속적인 진자 운동은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한의 거리를 이동하게 해주는 생물학적 기적입니다. 그들의 손은 갈고리처럼 굳게 닫혀 체중을 버티면서도 필요할 때는 깃털처럼 가볍게 가지를 놓아줍니다. 수십 미터 아래의 지면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그들의 눈빛에는 추락에 대한 공포가 서려 있지 않습니다. 오직 확신과 본능만이 그들의 근육을 지배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뭇가지 위에서의 삶은 그들에게 독특한 시각적 능력을 선물했습니다. 울창한 나무집 사이로 거리를 정확히 측정해야 했기에 그들의 두 눈은 얼굴 앞쪽으로 나란히 배치되어 입체적인 시야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훗날 인류가 도구를 만들고 문명을 건설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진화적 유산이었습니다. 그들은 냄새보다는 색깔과 모양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잘 익은 과일의 붉은색을 감지하고 썩은 나뭇가지의 미묘한 갈색 변화를 읽어내는 능력은 생사와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희미한 냄새에 의존하는 지상의 짐승들과 달리 그들은 세상을 선명한 총천연색의 화폭으로 인식하고 분석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냉철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유인원 무리의 사회적 결속은 서로의 털을 골라주는 행위,
즉 그루밍을 통해 단단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생 활동이 아니라 복잡한 정치적 행위이자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나른한 오후 거대한 나뭇가지 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그들은 서로의 털 속에 숨은 기생충이나 먼지를 섬세한 손길로 제거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무리 구성원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유대감을 강화했습니다. 어미는 새끼를 품에 안고 털을 다듬으며 세상의 규칙을 속삭였고, 수컷들은 서열을 확인하며 무언의 동맹을 맺었습니다. 숲의 고요함 속에서 들리는 것은 오직 바람소리와 그들이 만족스럽게 입맛을 다시는 소리, 그리고 털을 고르는 사각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평화는 이렇게 부드러운 손끝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낙원에도 금지된 구역은 존재했습니다. 바로 수십 미터 아래 빛이 닿지 않는 어두컴컴한 지상이었습니다. 유인원들에게 땅은 밟아야 할 곳이 아니라 추락하면 죽음을 맞이하는 심연과도 같았습니다. 그곳은 축축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며 소리 없이 다가오는 거대한 포식자들이 지배하는 공포의 영역이었습니다. 간혹 썩은 나무가 부러져 아래로 떨어질 때 들려오는 둔탁한 소리는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처럼 울렸습니다. 나무집 사이로 얼핏 보이는 표범의 얼룩무늬나 하이에나의 번들거리는 눈빛은 그들이 왜 나무 위를 고집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지상은 그들에게 있어 미지의 세계이자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생존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어린 유인원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추락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어미의 털을 꽉 움켜쥐는 악력은 생존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손에 힘이 풀리면 밑에서 기다리는 죽음의 입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이조차도 나무 위에서 했습니다. 서로 뒤엉켜 구르거나 꼬리를 잡고 매달리는 장난은 모두 훗날 숲을 누비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나뭇가지의 탄성을 몸으로 익히고 어떤 굵기의 가지가 자신의 몸무게를 버틸 수 있는지 경험으로 체득했습니다. 그들의 발바닥은 땅을 딛는 대신 나무 껍질의 거친 질감을 감지하도록 진화했고, 발가락은 손가락처럼 물체를 움켜쥘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중력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용해야 할 친구였습니다. 숲의 저녁은 갑작스럽고 웅장하게 찾아왔습니다.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면 숲은 순식간에 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밤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잠잠했던 곤충들의 합창이 시작되고 야행성 맹수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왔습니다. 유인원들은 해가 지기 전에 가장 높고 튼튼한 나무를 찾아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나뭇가지를 꺾어 엮어 만든 둥지는 그들에게 요람이자 성체였습니다. 서로의 천에 의지해 잠든 무리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결코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높은 곳까지 올라올 수 있는 존재는 자신들 외에는 거의 없다는 것을. 어느 날 평화롭던 숲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고, 바람은 거목들을 뿌리째 뽑아버릴 기세로 휘몰아쳤습니다. 수간층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비명을 질렀고, 빗줄기는 잎사귀를 뚫고 둥지까지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나 유인원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굵은 줄기에 납작 엎드려 내사지로 나무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나무의 움직임에 맞춰 유연하게 흔들렸습니다. 폭풍은 숲을 시험하는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숲이 얼마나 견고한 요새인지를 증명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상의 동물들이 홍수와 낙하물에 공포에 떨 때 그들은 파도 타는 선장처럼 위태로움 속에서도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숲은 언제 그랬냐는 듯 찬란한 햇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비에 씻겨 더욱 선명해진 초록빛 세상 위로 물 한 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유인원들은 젖은 털을 털어내며 둥지에서 나왔습니다. 몇몇 약한 가지들이 부러져 나갔지만 그들의 거대한 제국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우두머리 수컷은 가장 높은 가지 끝에 서서 끝없이 펼쳐진 자신의 영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굵직한 포효는 숲의 정막을 깨고 멀리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신고이자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선포하는 당당한 외침이었습니다. 아직 세상은 그들의 것이었고 나무는 그들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숲은 단순한 서식지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와 같았습니다. 나무는 유인원에게 먹이와 집을 제공하고 유인원은 과일을 먹고 씨앗을 멀리 퍼뜨려 숲을 확장시켰습니다. 이 완벽한 공생관계는 수천만 년 동안 이어져 온 자연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들은 숲을 떠날 이유가 없었고 숲 밖의 세상에 대해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든 욕구는 수간층 안에서 해결되었고 모든 위험은 그 아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듯 단 영원한 낙원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멸종과 진화의 갈림길에 서게 될 미래를 전혀 예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과즙의 달콤함과 털을 스치는 바람의 시원함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녹색의 제국에도 미세한 균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지구의 기후를 바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대륙의 이동이 해류를 차단하면서 지구는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풍요로웠던 비구름은 점차 줄어들었고 건조한 공기가 숲의 가장자리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유인원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나무집들의 초록빛은 예전만큼 짙지 않았고 과일이 열리는 주기는 조금씩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절대적인 안전이라고 믿었던 그 높고 튼튼한 무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뭇가지 사이의 간격이 미세하게 멀어지는 것을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늙고 노련한 암컷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건너뛰었던 거리였지만 이제는 망설임이 필요했습니다. 말라비틀어진 가지들이 늘어났고 손으로 잡으면 바스라져 버리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숲의 생명력이 쇠퇴하고 있다는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하지만 유인원들은 변화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높이 더 깊은 숲속으로 이동하며 과거의 풍요를 찾아 헤맸습니다. 익숙한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관성은 그들의 본능 깊숙이 박혀 있었기에 다가오는 재앙을 직시하는 대신 외면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숲은 그들에게 자비로웠습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배고픔은 견딜만 했고 추락의 위험은 조심하면 피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높은 곳에서의 삶은 여전히 매혹적이었고 지상의 공포는 여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숲이 영원히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속에 안긴 아이처럼 그들은 거대한 나무의 품에서 안락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잔인하게도 그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안락함은 영원하지 않으며 변화하지 않는 종에게 자비란 없다는 차가운 우주의 법칙이 이제 막 그들의 머리 위로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서사시의 서막이자 평화로운 시절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변화는 대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흐름에서 먼저 감지되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숲을 적시던 스뷸한 몬순의 궤도가 틀어지면서 대륙을 감싸던 따스한 수증기의 막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뭄이 아니라 지구의 호흡 자체가 거칠어지는 전조였습니다. 영원히 푸를 것 같았던 나무집들은 끝에서부터 노랗게 타들어가기 시작했고 촉촉했던 공기 대신 메마르고 뜨거운 바람이 숲의 심장부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하늘을 가리던 촘촘한 녹색 지붕에 미세한 구멍들이 뚫리기 시작했고 그 틈으로 쏟아지는 날카로운 햇살은 축복이 아닌 숲을 말려 죽이는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유인원들은 피부를 찌르는 태양열을 느끼며 본능적인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알던 세상의 온도가 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숲의 밀도가 낮아지면서 나무와 나무 사이를 잇던 고속도로가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눈을 감고도 건널 수 있었던 가지들이 이제는 서로 닿지 않을 만큼 멀어졌습니다. 연속적이었던 숲은 점차 파편화된 섬들로 조각나고 있었습니다. 유인원들에게 이 간격은 단순한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심연의 입구였습니다. 이동을 위해서는 더 큰 도약이 필요했고 그만큼 추락의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나뭇가지 끝에 매달려 건너편을 응시하는 그들의 눈빛에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망설임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의 도약이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공포가 그들의 유연한 근육을 경직되게 만들었습니다. 숲은 더 이상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찾는 일은 이제 즐거운 찻집이 아니라 치열한 노동이 되었습니다. 달콤하고 육즙이 풍부했던 열매들은 자취를 감추었고 그 자리를 딱딱한 껍질과 질긴 섬유질을 가진 식물들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유인원들은 허기를 채우기 위해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덜 익은 과일이나 쓴맛 나는 잎사귀를 씹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턱과 이빨은 이 거친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했고 뱃속에서는 소화되지 않은 식물들이 거북한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풍요의 시대가 남긴 지방층은 빠르게 소모되었고 윤기 흐르던 털은 푸석해져 갔습니다. 굶주림은 그들의 눈을 퀭하게 만들었고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웠습니다. 낙원은 서서히 기근의 수용소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자원이 줄어들자 평화로웠던 무리 내부의 질서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어털 고르기를 하며 보내던 나른한 오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먹이를 쟁탈하기 위한 날 선 신경전이 들어찼습니다. 작은 과일 하나를 두고 형제자매가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어미는 새끼에게 나누어줄 먹이가 부족해 애을 태웠고 힘센 수컷들은 약한 개체들의 몫을 가차없이 빼앗았습니다. 생존 본능이 사회적 유대를 압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숲의 고요함은 비명과 다툼 소리로 얼룩졌고 무리 내의 긴장감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우리라는 개념은 희미해지고 나의 생존만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가는 비극적인 퇴행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말라 비틀어지면서 숲은 위험한 함정으로 변해갔습니다. 겉보기에는 튼튼해 보이는 가지도 체중을 싣는 순간 힘없이 부러져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숲바닥에는 부러진 가지들과 함께 추락한 유인원들의 사체가 늘어났습니다.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살아남은 자들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동할 때마다 나뭇가지를 두드려보고 흔들어보며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예전에 그 경쾌하고 우아했던 공중고개는 사라지고 조심스럽고 굼뜬 움직임만이 남았습니다. 숲이 그들을 거부하고 있다는 느낌, 자신들이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 되었다는 서글픈 자각이 그들의 의식을 짓눌렀습니다. 숲의 틈이 벌어지면서 가장 끔찍한 것은 시야의 개방이었습니다. 빽빽한 나무짚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지상의 포식자들이 이제는 훤히 내려다 보였습니다. 검치호와 고대 하이에나들은 나무 아래를 어슬렁거리며 위쪽을 향해 굶주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유인원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더 높은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가지는 가늘어졌고 태양은 뜨거웠습니다. 지상의 포식자들은 나무가 끊어진 길목을 기가 막히게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인원들이 이동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지점을 포위한 채 인내심 있게 실수만을 기다렸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보다 보이는 공포가 훨씬 더 그들을 숨막히게 했습니다. 목마름은
굶주림보다 더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나무짚에 고인 빗물이나 나무 구멍의 물웅덩이는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수분을 섭취하기 위해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덩굴식물의 줄기를 씹거나 새벽녘 잠깐 맺히는 이슬을 핥아야 했습니다. 탈수 증세로 인해 판단력은 흐려졌고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물을 찾기 위해서는 숲의 가장자리나 계곡 아래로 내려가야 했지만 그곳은 죽음이 도사리는 장소였습니다. 물 한 모금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딜레마 속에서 많은 유인원들이 나무 위에서 말라 죽거나 물을 찾아 내려갔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이 이제는 유혹하는 사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시기에 숲은 소리부터 달랐습니다. 잎들이 서로 부대끼는 부드러운 사각거림 대신 바짝 마른 낙엽들이 부서지는 거칠고 황량한 소리가 숲을 채웠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앙상한 가지들은 서로 부딪히며 뼈가 부딪히는 듯한 딱딱한 소음을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숲의 뼈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새들의 노랫소리도 줄어들었고 곤충들의 울음소리만이 날카롭게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유인원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이 낯선 소음들 속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려 애썼습니다. 익숙했던 고향이 낯설고 적대적인 공간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육체적 고통 못지않은 정신적 고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무리 중 가장 건장하고 대담했던 젊은 수컷이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건너편 나무에 달린 몇 안 되는 붉은 열매를 발견했습니다. 그곳까지의 거리는 평소라면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만큼 멀었지만 며칠간 굶주린 그의 본능은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나무의 가장 높은 곳, 탄성이 좋은 가지 끝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변의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호흡을 가다듬고 근육을 수축시키며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붉은 열매만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아래 입을 벌리고 있는 수십 미터의 허공은 잠시 잊혀졌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도박이자 숲의 한계에 도전하는 무모한 시도였습니다. 그가 허공으로 몸을 날린 순간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의 자세는 완벽했고 궤적은 정확히 목표 지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착지하려던 반대편 나무까지는 겉보기와 달리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가지를 움켜쥐는 찰나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가지가 뚝 부러져 나갔습니다. 승리의 확신이 공포로 바뀌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지대를 잃은 그의 몸은 허공에서 중심을 잃고 빙글 돌았습니다.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는 그의 손끝에 닿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중력은 자비 없이 그를 아래로 더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숲의 정적을 깨는 것은 그의 짧은 비명과 부러진 가지가 떨어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추락은 잔인했습니다. 그는 중간에 있는 몇 개의 장아지들에 부딪히며 속도가 줄어들긴 했지만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잎사귀들이 찢겨나가고 둔탁한 충돌음이 연이어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토록 두려워하던 미지의 세계 땅에 처박혔습니다.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웅크렸습니다. 척추에 전해진 충격으로 다리는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고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까마득한 위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나무집 사이로 조각난 하늘이 보였고 그곳에 남아있는 동료들의 작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 거리는 물리적인 높이보다 훨씬 더 멀고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상의 냄새는 강렬했습니다. 썩은 낙엽 냄새, 축축한 흙내음, 그리고 짐승의 배설물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이곳은 입체적인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모든 것이 평평하게 깔린 2차원의 감옥이었습니다. 시야는 풀숲에 가려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부러진 다리로는 기어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 풀숲이 흔들리며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을 타고 전해오는 포식자의 냄새는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이빨을 딱딱 부딪혔습니다. 나무 위에서 군림했던 왕자는 이제 땅바닥에 떨어진 무력한 고깃덩거리에 불과했습니다. 나무 위의 동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내려가서 그를 구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냉혹한 자연의 법칙이었습니다. 떨어진 자는 죽는다. 숲은 약한 자를 위한 자비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젊은 수컷이 풀숲에서 튀어나온 거대한 그림자에 의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짧은 비명과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린 후 숲은 다시 무거운 침묵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남은 자들은 공포에 떨며 서로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래쪽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저작 소리는 그들이 처한 현실을 끔찍할 만큼 생생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리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나무는 더 이상 절대적인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가지는 부러질 수 있고 숲은 끊어질 수 있으며 한번 떨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존재했던 숲에 대한 믿음은 그 젊은 수컷과 함께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숲은 그들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그저 늙어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오롯이 유인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굶어 죽을 때까지 이 위태로운 섬에 갇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저 끔찍한 지옥의 바닥으로 내려가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숲의 붕괴는 가속화되었습니다. 숲의 가장자리에 있던 나무들은 초원으로 변해버린 땅에 자리를 내주었고 숲의 면적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유인원들은 점점 좁아지는 영토 안으로 밀려났습니다. 인구 밀도는 높아졌고 자원은 고갈되었습니다. 이것은 멸종으로 가는 급행열차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멍하니 지평선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나무들이 사라진 저 너머에는 끝을 알 수 없는 황금빛 바다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미지의 공포였지만 동시에 유일하게 남은 가능성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숲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유인원들의 유전자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적응의 스위치가 켜져야 할 때였습니다. 수천만 년 동안 그들을 지켜주었던 신체적 특징들이 변화된 환경에서는 오히려 족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긴 팔은 땅에서 걸리적거렸고 굽은 다리는 평지를 걷기에 부적합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언제나 길을 찾아내는 법입니다. 숲의 그늘이 거치고 뜨거운 태양이 그들의 머리 위를 비추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제는 내려가야 한다고. 비록 그곳이 죽음의 땅이라 할지라도 머물러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탈출을 위한 고통스러운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마침내 수백만 년 동안 금기시되었던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굶주림이라는 생존의 채찍질에 못 이겨 유인원 무리는 나무 기둥을 타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나무 껍질의 거친 감촉이 끝나고 축축하고 차가운 흙의 감촉이 전해졌을 때 그들은 전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강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속해 있던 하늘의 세계에서 지옥의 입구로 추방당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지상은 그들이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시야는 턱없이 낮아졌고 머리 위를 덮은 울창한 수풀은 하늘을 가려 폐쇄적인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들은 낯선 행성에
불시착한 우주인처럼 두려움에 떨며 서로의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그들의 이동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서툴고 위태로웠습니다. 나무 위를 날아다니던 그 우아한 팔다리는 지상에서는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긴 팔을 지지대 삼아 너클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은 기이하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골반 구조는 걷기에 적합하지 않아 뒤뚱거렸고 속도는 절망적일 만큼 느렸습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시야의 상실이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숲 전체를 조망하던 전지전능한 눈은 이제 무성한 풀숲에 가려져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풀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은 깜짝 놀라 멈춰섰고 바람소리 한에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더 이상 사냥꾼이 아닌 가장 손쉬운 사냥감이었습니다. 지상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습니다. 상쾌한 바람 대신 썩어가는 식물과 동물의 배설물 냄새가 진동했고 이는 포식자들의 존재를 알리는 죽음의 향기였습니다. 유인원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이 적의 영토 한복판에 들어와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최대한 소리를 죽이려 애썼지만 마른 낙엽을 밟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숲의 정막 속에서 천둥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미들은 새끼를 가슴에 단단히 품었고 수컷들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숲의 바닥은 평면적인 2차원의 세계였지만 그 평면 위에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입체적인 공포가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눈동자가 이 낯선 침입자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비릿한 피 냄새와 함께 짐승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풀이 거칠게 갈라지며 마요새의 최상위 포식자인 삿의 거대한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놈의 송곳니는 단검처럼 빛났고 근육질의 어깨는 살육을 위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었습니다. 유인원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숲의 허공으로 허무하게 흩어졌습니다. 나무 위였다면 조롱하며 피했을 존재였지만 평지에서 마주한 맹수는 압도적인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무조차도 지금 그들에게는 까마득히 먼 피난처였습니다. 시간은 멈추었고 오직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포식자의 공격은 번개처럼 빠르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놈이 땅을 박차고 도약하는 순간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순식간에 무리의 후미를 덮쳤습니다.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고 무리는 패닉 상태에 빠져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조직적인 방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살기 위해 뿔뿔이 흩어졌고 그 과정에서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며 아비규환의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맹수의 앞발이 늙은 암컷을 낚아채는 광경은 끔찍했습니다. 나무 위에서의 날렵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은 그저 둔하고 느린 고깃덩어리처럼 도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이었습니다. 자연은 약한 자에게 그 어떤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죽어라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달리기는 비효율의 극치였습니다. 네 발로 뛰다가 두 발로 섰다가를 반복하며 허우적거리는 모습은 처절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동료가 찢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누구도 뒤를 돌아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희미한 나무 기둥만이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그 짧은 거리가 그들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 근육이 터질 듯 비명을 질렀지만 멈추는 순간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고통을 삼키며 질주했습니다. 풀숲 곳곳에서 또 다른 포식자들, 고대 하이에나 떼가 피 냄새를 맡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은 완벽한 지옥도로 변했습니다. 그 순간 무리의 우두머리 수컷이 멈춰 섰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모두가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그는 뒤를 돌아
맹수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그것은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한 자살 행위였습니다. 그의 고함 소리에 검치호가 잠시 주춤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어미와 새끼들은 간신히 나무 근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두머리는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들고 거칠게 휘둘렀지만 맹수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나뭇가지 따위는 이쑤시개에 불과했습니다. 놈의 거대한 앞발이 우두머리를 덮쳤고 그의 용맹한 저항은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끝이 났습니다. 가까스로 나무에 도달한 유인원들은 미친 듯이 기어 올라갔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졌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손이 단단한 나무 껍질을 움켜쥐고 몸이 허공으로 떠오르는 순간 비로소 그들은 생명의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3m, 5m, 10m. 그들은 멈추지 않고 더 높이 포식자의 발톱이 닿지 않는 안전한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온몸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위에 널브러진 그들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서로의 생존을 확인했습니다. 눈물 젖은 눈으로 내려다본 지상은 여전히 공포스러운 약육강식의 현장이었습니다. 높은 나뭇가지 위에서 그들은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검치호와 하이에나들이 우두머리와 희생된 동료들의 사체를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숲의 정막을 타고 위쪽까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슬픔보다 더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숲을 호령하던 그들이었지만 땅에 발을 딛는 순간 그들은 먹이사슬의 최하위로 전락했습니다. 하늘의 제왕이라는 자부심은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뼛속 깊이 새겨진 공포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떨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날의 사건은 유인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땅은 기회가 아닌 죽음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또한 깨달았습니다. 저 위험한 땅을 건너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숲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고 다음 숲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다시 저 지옥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딜레마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나무 위에 남아 서서히 말라 죽을 것인가? 아니면 피를 흘리더라도 땅을 건너 새로운 낙원을 찾을 것인가? 생존을 위한 방정식은 잔인하리 많지 단순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방금 목격한 동료의 죽음과 저 멀리 보이는 푸른 숲의 이미지가 겹쳐지며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자 지상의 공포는 배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포식자들의 울음소리는 그들의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유인원들은 가장 높은 가지 끝으로 올라가 몸을 숨겼습니다. 잠을 청하려 했지만 눈을 감으면 맹수의 노란 눈동자가 떠올라 흠칫거리며 깨어났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서로의 천을 나누며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죽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앞으로 닥쳐올 시련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숲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해주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숲은 그들을 세상 밖으로 내몰고 있었고 세상은 그들에게 가혹한 신고식을 치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 속에서도 미약한 변화의 씨앗은 싹트고 있었습니다. 우두머리가 마지막 순간에 나뭇가지를 무기로 사용하려 했던 그 짧은 장면은 지켜보던 젊은 유인원들의 뇌리에 깊게 박혔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것은 맨손이 아닌 도구로 대항하려 했던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또한 땅을 달릴 때 잠시나마 두 발로 서서 전방을 주시했던 경험은 그들의 신체 감각에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두 발로 서면 더 멀리 볼 수 있고 두 손이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을 무의식 중에 체득한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이 작은 경험치들이 훗날 인류라는 종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살아남은 무리는 지친 몸을 웅크린 채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들은 땅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뒤쫓아오는 맹수의 입김을 느끼며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향해 질주하는 악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악몽의 끝에는 언제나 희미하게 남아 새로운 숲, 풍요로운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린 약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공포와 희망이 뒤섞인 이 복잡한 감정은 그들의 뇌 용량을 자극하고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고통 없이는 성장도 없다는 자연의 진리는 잔혹했지만 정확했습니다. 대지는 그들에게서 소중한 동료를 빼앗아 갔지만 대신 생존에 대한 집념이라는 더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이 떠오르며 지상의 핏자국을 비추었습니다. 유인원들은 말없이 그곳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움직여야 했습니다. 말라가는 이 숲에 머물렀다간 어제 희생된 동료들의 죽음이 헛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동하며 가능한 한 땅에 닿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숲이 끊기는 지점이 올 것이고 그때는 또다시 목숨을 건 도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그들의 삶은 나무 위에서의 안락함이 아니라 나무와 나무 사이의 목숨 건 횡단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빛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순진하고 평화로웠던 눈망울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경계심과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번 지옥을 경험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어두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숲의 철부지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전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마음은 찢어졌지만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이어가는 것, 그리고 이 잔혹한 세상에 적응하여 끝내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서사시의 가장 고통스러운 페이지가 넘어가고 이제 변화의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무리가 도착한 곳은 광활한 초원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진 작은 숲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난파선에서 탈출해 간신히 무인도에 기어오른 조난자들과 같았습니다. 이곳은 과거 대륙을 뒤덮었던 거대 원시림의 마지막 조각이자 멸종의 파도 속에서 유일하게 솟아있는 녹색의 섬이었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찬 나무들은 외부의 시선을 차단해주는 훌륭한 방벽이었고 높은 가지들은 여전히 지상의 맹수들이 닿을 수 없는 선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나뭇가지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은 그 끔찍한 이빨과 발톱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사실만이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감 뒤에는 곧바로 숨막히는 폐쇄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피난처였지만 동시에 탈출구가 없는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이 고립된 숲의 환경은 그들이 살던 옛 고향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숲의 규모가 작다 보니 수분을 머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공기는 늘 건조하고 먼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숲의 가장자리는 이미 누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었고 생명력 넘치던 초록빛은 칙칙한 갈색으로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식량의 부족이었습니다. 제한된 공간 안에 너무 많은 개체가 몰려들다 보니 먹을 수 있는 것은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달콤한 과일은 고사하고 어린 잎사귀조차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풍요로웠던 낙원의 기억은 이제 고통스러운 고문이 되어 그들의 텅 빈 위장을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생명을 유지하는 곳이 아니라 죽음을 잠시 유예하는 대기실에 불과했습니다. 굶주림은 유인원들의 식성을 강제로 변화시켰습니다. 부드러운 과육을 씹던 그들의 이빨은 이제 생존을 위해 딱딱하고 질긴 것들을 부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내어 그 안에 섬유질을 씹어 삼켰고 땅속 깊이 박힌 식물의 뿌리를 캐내어
흙먼지와 함께 씹어 먹었습니다. 심지어 아직 덜 익어 떫고 쓴 씨앗이나 견과류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턱관절은 욱신거렸고 잇몸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스러운 식사 과정은 그들의 신체 구조를 서서히 그리고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턱 근육은 더욱 크고 강력하게 발달했고 치아의 에나멜질은 거친 음식을 견디기 위해 두꺼워졌습니다. 환경의 압력이 그들의 두개골 형태를 조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식량 부족은 사회적 구조를 잔혹하게 재편했습니다. 과거의 숲에서 미덕이었던 나눔과 배려는 생존 앞에서 사치스러운 감정이 되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갇힌 유인원들 사이의 스트레스 지수는 폭발 직전까지 치솟았습니다. 나무 껍질 한 조각을 두고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졌고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냉혹한 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약한 개체와 병든 자들은 무리의 중심부에서 밀려나 숲의 가장자리, 즉 위험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내몰렸습니다. 어미들은 배고픔에 지쳐 우는 새끼를 달래며 절망적인 눈빛으로 마른 나뭇가지를 핥았습니다. 숲의 평화로운 질서는 붕괴되었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원초적인 이기심뿐이었습니다. 이 고립된 요새에서의 삶은 끊임없는 심리전이었습니다. 숲 밖으로 나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고 안에 머무르는 것은 서서히 말라 죽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딜레마에 갇힌 채 하루하루 시들어갔습니다. 나무 사이로 보이는 바깥 세상은 잔인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황금빛으로 일렁이는 초원 위로 수많은 초식동물 떼가 이동하는 장관이 펼쳐졌지만 그것은 유인원들에게는 닿을 수 없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풍경은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난 잊힌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멸종된 왕조의 마지막 후예들처럼 무너져가는 성벽 안에 웅크리고 앉아 찬란했던 옛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무력감은 전염병처럼 무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밤이 되면 공포는 더욱 구체적인 형상을 띠고 다가왔습니다. 섬처럼 고립된 숲은 주변의 포식자들에게는 거대한 식료품 저장고와 같았습니다. 해가 지면 검치호와 하이에나들이 숲의 경계선을 빙빙 돌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수십 개의 눈동자가 숲 안쪽을 응시했고 그들의 거친 숨소리는 바람을 타고 유인원들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놈들은 굳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굶주림이나 목마름을 참지 못한 유인원이 숲 밖으로 나오는 순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포위 작전이었습니다. 유인원들은 밤새 잠들지 못한 채 서로를 끌어안고 떨었습니다. 이 숲은 그들을 지켜주는 요새가 아니라 그들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숲의 생명력은 눈에 띄게 쇠락해갔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고 뜨거운 태양은 숲의 수분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증발시켰습니다. 잎사귀들은 바스락거리며 떨어져 내렸고 앙상하게 드러난 가지들은 하늘을 향해 갈구하듯 뻗어 있었습니다. 그늘이 사라지자 직사광선이 숲 바닥까지 침투했고 습기를 좋아하던 식물들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유인원들은 더위와 갈증에 시달리며 그늘을 찾아 좁은 틈새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의 털은 엉겨붙었고 피부는 건조하게 갈라졌습니다. 환경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너희가 살 곳이 아니다. 떠나라. 하지만 그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날개도 맹수와 싸울 발톱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리 안에서 기묘한 행동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젊은 개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땅으로 내려와 곤충이나 죽은 설치류의 사체를 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일만 먹던 그들에게 고기는 낯설고 역겨운 것이었지만 굶주림은 본능을 앞섰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단백질을 섭취했고 이는 그들의 뇌 발달에 필요한 결정적인 영양분이 되었습니다.
비록 썩은 고기였지만 그것은 고갈된 에너지를 채워주는 강력한 연료였습니다. 식성의 잡식화는 의도치 않은 진화의 산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숲 밖의 세상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생명은 끈질기게 적응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늙은 개체들은 하나둘씩 기력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나무 위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고 힘없는 손이 가지를 놓치면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남은 자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예고하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죽은 동료의 시체는 숲바닥에 쌓여 썩어갔고 그 냄새는 더 많은 포식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숲을 덮었고 살아있는 자들의 눈에서도 생기가 사라져갔습니다. 그들은 그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거나 무의미하게 자신의 털을 뜯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곳은 서서히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지평선 너머에서 심상치 않은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정정이가 감도는 듯 털이 곤두섰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고 천둥 소리만 요란하게 울리는 마른 노우였습니다. 쩍쩍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번개가 초원의 마른 풀 위로 내리꽂혔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바짝 마른 대지는 불이 번지기에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바람을 탄 불길은 무서운 속도로 유인원들이 머물고 있는 숲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붉은 혀를 날름거리는 화마는 숲을 포위하고 있던 맹수들조차 공포에 질려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연기 냄새가 숲을 덮치자 유인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매캐한 연기는 그들의 눈과 코를 찔렀고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나무 꼭대기로 도망쳤지만 불길은 나무를 타고 오를 기세였습니다. 숲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요새였던 나무들이 이제는 거대한 땔감이 되어 그들을 태워주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나무집들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불길에 갇힌 쥐꼬리 되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불길을 뚫고 밖으로 나갈 것인가?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던 이 숲이 사실은 족쇄였다는 것을. 안전이라는 달콤한 환상이 그들을 이곳에 가두어두고 변화를 막고 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불타오르는 나무들을 보며 그들은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나무 위에서 사는 숲의 주민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땅 위를 걷는 대지의 방랑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강제된 퇴거이자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독립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두머리 수컷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불길이 아직 닿지 않은 숲의 반대편 가장자리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의 눈은 연기에 젖어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무리에게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의 거친 고함 소리는 불타는 소음 속에서도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망설이던 유인원들이 하나둘씩 그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나뭇가지를 밟고 연기를 뚫으며 숲의 끝자락으로 이동했습니다. 발바닥이 뜨거웠고 털이 그슬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뒤에서는 거대한 불기둥이 숲을 집어삼키며 굉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숲의 가장자리에 섰을 때 그들 앞에는 광활한 초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이 자욱한 하늘 아래 붉게 물든 대지는 지옥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맹수들도 불을 피해 멀리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우두머리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고향, 그들의 요새, 그들의 세상이었던 숲이 화염 속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한 시대의 종말을 구하는 장엄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앞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땅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쿵! 둔탁한 착지음과 함께 그는 대지 위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뒤이어 다른 유인원들도 차례차례 땅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수십 마리의 유인원들이 불타는 숲을 등지고 초원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서투르고 불안정했지만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과 죽음의 공포를 이겨낸 생존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등 뒤에서 숲이 완전히 붕괴되는 굉음이 들려왔지만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긴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인류의 조상이 진정한 의미에서 땅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잿더미가 된 숲을 뒤로하고 맞이한 첫 번째 아침은 그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머리 위를 덮어주던 안락한 나무집 지붕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푸른 허공만이 존재했습니다. 태양은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그들의 정수리로 자결하는 빛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늘 한 점 없는 광활한 대지 한복판에 노출된 그들은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과 광장 느꼈습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몸을 숨길 곳은 없었고 지평선은 아득히 멀리 뻗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유라기보다는 세상 밖으로 내던져진 고아들의 막막함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고향은 검은 연기가 되어 하늘로 흩어졌고 이제 그들의 발밑에 놓인 거친 흙길만이 유일한 현실이었습니다. 사바나의 태양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숲속의 그늘진 습기에 적응되어 있던 그들의 신체는 급격한 천상승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털로 뒤덮인 몸은 열을 배출하기에 비효율적이었고 그들은 헐떡이며 탈수 증세와 싸워야 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그들의 신체는 서서히 그러나 과감하게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두꺼운 털은 세대를 거치며 점차 얇아지고 사라져갔으며 그 자리를 땀샘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땀을 식혀줄 때 느껴지는 시원함은 그들이 뜨거운 대낮에도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지구력이 강한 사냥꾼으로 거듭나기 위한 냉각 시스템의 혁신이었습니다. 태양을 피하는 대신 태양 아래서 달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키 큰 풀들로 뒤덮인 초원은 시야를 차단하는 또 다른 장벽이었습니다. 네 발로 기어다니면 사방이 풀벽에 막혀 포식자가 다가오는 것을 전혀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공포는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뒷다리에 힘을 주고 상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기적처럼 시야가 트였습니다. 출렁이는 풀의 바다 위로 저 멀리 있는 무릉덩이와 잠복해 있는 맹수의 등줄기가 보였습니다. 두 발로 선다는 것은 정보의 우위를 점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초간 서 있다가 주저앉기를 반복했지만 생존을 위한 필요성은 그들의 골반과 척추 구조를 꼿꼿하게 펴도록 강제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살기 위한 유일한 전략이었습니다. 이족 시작은 고통스러운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수천만 년 동안 네 발로 체중을 분산하던 척추는 이제 모든 중력을 수직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허리 통증과 관절염 무릎의 부상은 그들이 치러야 할 진화의 대가였습니다. 걸음걸이는 뒤뚱거렸고 속도는 느렸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효율 면에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두 발로 걷는 것은 네 발로 뛰는 것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먹이를 찾아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넓은 초원 환경에서 이것은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참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고 그 걸음들이 모여 대륙을 횡단하는 위대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두 발로 걷게 되면서 얻은 가장 위대한 선물은 자유로워진 두 손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동을 위해 땅을 짚을 필요가 없어진 손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동하면서도 먹을 것을 손에 쥘 수 있었고 연약한 새끼를 품에 안고 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에 무기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썩은 나뭇가지는 방어용 몽둥이가 되었고 날카로운 돌멩이는 가죽을 찢는 칼이 되었습니다. 맨손일 때는 최약체였던 그들이 도구를 손에 쥐는 순간 포식자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돌변했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이 작은 변화는 훗날 지구의 지배자를 결정짓는 문명 창조의 서막이었습니다. 초원에서의 식량 확보는 숲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위험했습니다. 과일은 드물었고 그들은 다른 맹수들이 먹다 남긴 사체를 찾아 헤매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썩은 고기에서 얻는 고단백 지방은 소화하기 힘들었지만 뇌 발달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공급했습니다. 뇌 용량은 커지기 시작했고 이는 더 복잡한 사고와 전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독수리가 모이는 곳을 보고 먹이의 위치를 파악했고 하이에나 떼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고기를 훔쳐 달아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굶주림이 그들을 영리하게 만들었고 고기가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식탁의 변화가 지능의 폭발을 불러온 것입니다. 개방된 평지에서의 삶은 결속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화시켰습니다. 나무 위처럼 각자 흩어져서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에 그들은 서로의 등 뒤를 지켜주는 촘촘한 방어 대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혼자는 죽음이었고 함께는 생존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망을 보고 누군가는 먹이를 구하고 누군가는 새끼를 돌보는 분업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위험을 알리는 신호는 더욱 정교해졌고 감정을 전달하는 표정과 몸짓은 언어의 원시적인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이타심과 협동은 도덕적 가치가 아니라 냉혹한 자연 선택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유대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인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가 되어 맹수들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찾아오면 초원은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나무 둥지라는 안전한 침실이 없는 땅바닥에서의 잠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나무짚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밤하늘의 은하수가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질 듯 펼쳐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천에 의지해 누워 끝없이 펼쳐진 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반짝이는 점들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생존 본능을 넘어선 형이상학적인 질문들이 그들의 커진 뇌 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별빛은 그들에게 상상력을 불어넣었고 공포를 잊게 하는 신비로운 위안이 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꿈과 이야기는 바로 이 사바나의 밤하늘 아래서 탄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숲에서 쫓겨날 때에 그 겁에 질린 눈망울은 사라지고 지평선을 응시하는 개척자의 눈빛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환경에 순응하며 숨어 지내는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환경을 이용하고 도구를 만들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사바나는 그들에게 시련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강하게 단련시켰습니다. 숲이 그들을 안락함 속에 가두어 두었다면 초원은 그들을 거친 세상 밖으로 끌어내어 잠재력을 폭발시켰습니다.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그리움은 가슴 한구석에 남았지만 그들은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무리는 거대한 이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건기가 찾아와 무릉덩이가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몰래 냄새를 따라 미지의 땅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행렬의 선두에는 가장 강하고 지혜로운 우두머리가 섰습니다. 그는 둔덕 위에 올라가 두 발로 꼿꼿하게 섰습니다. 석양이지는 붉은 태양을 등진 그의 실루엣은 길게 늘어져 대지를 덮었습니다. 그의 한 손에는 굵직한 동물의 뼈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뼈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지배할 권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바람의 냄새를 맡으며 무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나약한 유인원이 아닌 위험 있는 인간의 그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끝에 아주 작게 그들이 떠나온 숲의 흔적이 아른거렸습니다. 그곳은 안전했고 따뜻했으며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과거였습니다. 그는 시선을 돌려 끝없이 펼쳐진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친 풀숲과 메마른 땅, 그리고 알 수 없는 위험들이 기다리고 있는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를 믿고 따르는 동료들이 있었고 그의 손에는 세상을 바꿀 도구가 있었으며 그의 다리에는 대지를 밟고 설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뼈다귀를 들어 올리며 짧고 강렬한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자. 무리는 우두머리의 뒤를 따라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십 개의 발자국이 먼지를 일으키며 사바나의 대지 위에 찍혔습니다. 이 발자국들은 빗물에 씻겨 사라지겠지만 그들이 남긴 유전자의 흔적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를 넘어 유라시아로 그리고 전 지구로 퍼져나갈 인류 대이동의 첫발을 내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보다 단단했습니다. 1000만 전에 이 고독하고 위대한 행진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초원의 풀들을 눕혔습니다. 마치 위대한 왕의 행체 고개를 숙이는 백성들처럼 자연은 이 새로운 지배자들의 등장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1000만 전 나무 위에서 내려온 그 선택은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결과는 영원했습니다. 우리는 숲을 잃었지만 세상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안락함을 버렸지만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꼬리를 잃었지만 별을 가리킬 수 있는 손가락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패배하여 쫓겨난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부수고 일어선 승리자들의 대서사시입니다. 어둠이 내리고 사바나의 밤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어둠 속에는 작은 불씨 같은 희망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무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지식여진 풀냄새와 함께 짙은 생명의 냄새가 남았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기 시작했고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무 위의 삶은 기억 속의 신화가 되었고 땅 위에서의 투쟁은 현실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끝에서 당신과 내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1000만 전 그날 두려움에 떨면서도 용기 있게 첫 발을 내디뎠던 그들의 발자국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으로 1000만 전 멸종의 위기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갔던 위대한 선조들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들의 피가 지금 당신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생존자의 후손이며 개척자의 자식입니다. 사바나의 바람은 멈추었지만 그들의 숨결은 당신의 호흡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